예, 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8년도 10월 4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주식시장에 있는 비덴트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 보시면 일단 지금 제가 삼각 수렴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일단 아래로 지금 이탈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비덴트를 봤을 때는 일단 비트코인은 일단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빠졌던 대비해서 지금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와 있거든요. 올라와 있어서 종가가 어디에서 끝나는지, 완전 이탈된 상황에서 끝나는지, 아니면 종가를 이 위에 올라와서 또는 그 삼각수렴 안쪽으로 들어오든지, 아니면 아예 위로 돌파를 하든지, 그 부분을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가가 좀 중요하다. 오늘 종가를 확인하고 내일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식시장에 있는 비덴트는 여기까지 볼게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비트코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지금 일봉인데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수렴을 하고 있죠. 삼각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삼각 수렴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방송을 준비할 때는 6,600달러, 주요 라인이 6,600달러 밑에 있다가 지금 이제 방송을 준비하면서 지금 상승이 나왔어요. 상승이 나와서 지금 보시면 이 고점들, 연결하는 고점까지 지금 비트코인이 바짝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바짝 올려놓은 상황이고, 아마 이제 이 자리를 돌파하게 되면 50일선과 이 15일선에서도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나올 수 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시간 봉 볼게요. 4시간 봉 보시면 여기 지금 6,590달러, 예, 6,600달러 이 자리, 예, 고점 역할을 했던 이 자리를 지금 현재 돌파를 했습니다. 4시간 봉에서 돌파를 했는데, 보시면 지금 6,650달러 이 자리가 지금 저항이고, 이 자리를 오늘 장중에 이제 넘어가 주면 비트코인은 위로 가는 방향을 보일 것이다. 그럼 이제 비덴트도 아마 종가상 제 생각에는 비트코인이 위를 돌파하면 비덴트도 마찬가지로 일단 그 아래 꼬리를 길게 달고 위로 올라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예, 계속 지금 돌파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어요. 비트코인은 이제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이제 이더리움하고 대시하고 비트코인 캐시하고 그 다음에 리플, 이렇게 제가 이제 매매해서 갖고 있는 비중을 어느 정도 실어서 갖고 있는 종목들을 이제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 그 종목들은 특이 사항은 없고 추가로 이제 2가지 코인을 질문을 해주신 분이 계셔서 그 2가지 코인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제가 간단하게 차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코모도예요. 코모도를 보시면 지금 코모도 원화 차트입니다. 원화 차트인데 일단 이렇게 수렴을 하고 있는 구간을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를 했고, 돌파가 된 상황에서, 죄송합니다. 돌파가 된 상황에서 지금 이제 15일선과 50일선, 이 골든 크로스가 나기 직전인데, 코모도 같은 경우 이때 보시면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나려고 하다가 맞고 떨어지고, 50일선을 15일선이 이때도 맞고 떨어졌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제 맞고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돌파를 했지만 맞고 이렇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모도를 일단 저는 이미 보유를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보유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 중에 코모도가 아예 없으신 분들이 계시면 만약 코모도를 100을 사시겠다고 여러분이 계획을 세우셨다고 하면 거기에서 한 30% 정도,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만 지금 이제 돌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를 해볼 필요가 있다. 예, 매수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코모도 비트 시장 한번 볼게요. 코모도 비트 차트예요. 마찬가지로 코모도 비트 차트도 이렇게 돌파가 된 상황입니다. 돌파가 된 상황인데 이렇게 돌파가 됐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또 타고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 봐야 되고, 제가 이제 원화 시장에서 코모도가 작년에 어땠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면 코모도는 작년에 이제 10월달에 이렇게 이미 이제 15일선이 50일선 위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이제 장대 음봉이 맞으면 음봉을 맞으면서 한 번씩 눌러줘요. 또 이렇게 상승하다가 장대 음봉 맞고 눌러줍니다. 상승하다가 장대 음봉 맞고 눌러줘요.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이 기간이 꽤 돼요. 한 2달 정도 이렇게 걸쳐서 이런 작업을, 그래서 완전히 그 이평선을 정배열로 만드는 작업을 거쳐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 돌파가 됐지만 마찬가지로 또 이와 같은 흐름을 보여줄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다 살 필요 없이 만약 상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 번씩 눌러주는 타이밍이 나오면 그때 사도 늦지 않다. 그때 사도 늦지 않다. 저는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모드는 3분의 1 정도 비중만 여러분들 갖고 가시면 될 것 같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종목이 있는데 다른 하나는 이제 웨이브예요. 웨이브. 일단 웨이브 원화 차트인데, 웨이브 원화 차트는 제가 이제 일목을 보조지표를 열어놨는데 보시면 이제 이렇게 음운이 길게 내려오다가 이제 음운과 이제 양운이 교차되면서 이제 구름이 얇아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원화 시장에서는 돌파할 수 있는 이제 여건은 마련됐다. 그리고 후행 스팬도 지금 봉 위에 있기 때문에 후행 스팬도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긴 하다. 근데 이 반등이 나오고 나서 이렇게 횡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화 시장에 이렇게 반등하고 횡보를 할 수 있다. 반등하고 횡보할 수 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웨이브 비트 시장을 보시면 지금 제가 이제 타원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지금 자리가 저는 이 웨이브에서 언제로 보고 있냐면 2017년도 2월 초로 보고 있어요. 2월 초. 2017년도 2월 초. 그러면 지금 이 자리는 언제냐? 올해 4월달 이 자리는 언제냐면 이 자리로 보고 있습니다. 2016년도 11월. 그러면 비교해서 한번 보세요.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기서 이제 고점을 찍고 이렇게 하락을 하죠. 하락을 하고 반등이 나오고 추세선을 터치하고 다시 눌러줍니다. 눌러주고 양봉이 나오면서 돌파한 다음에 이렇게 횡보를 해요. 횡보하고 다시 하락한 다음에 이렇게 올라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도 저는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돌파 직전에 있습니다. 돌파 직전에 있고 확대해서 보시면 일단 골든 크로스가 나왔어요. 무슨 얘기냐면 15일선이 이제 50일선을 돌파한 거죠. 이렇게 양봉이 나오면서 했는데 이 추세선은 아직 넘어가진 않았고, 그럼 추세선을 조만간에 돌파를 해주고 이때처럼 돌파해주고 횡보하다가 떨어지고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승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원화 시장에서는 횡보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횡보하다가 이제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원화 시장과 비트코인 시장을 구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을 충분히 해주면 웨이브는 비트 시장에서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원화 가격으로는 올라가도 비트 시장에서는 이렇게 하락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 상승률보다 적게 상승하면 하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예상을 할 수 있다. 웨이브는 저는 이제 조금 더 기다려보자.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린 다음에 이렇게 눌러주는 타이밍이 오면 그때 비트코인을 교체를 해서 웨이브를 들어가든지, 근데 나는 이제 원화밖에 안 들고 있다, 비트코인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원화 시장에서는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원화만 들고 계신 분들은 일정 부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비트코인을 교체해서 들어가는 부분은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기사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오늘 그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서 이제 연방법원 가상화폐가 상품임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CFTC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예요. CFTC 집행이사인 제임스 맥도날드는 이번 판결은 가상화폐 시장에서 사기를 조사하고 사기를 극복하는 CFTC의 권한을 확인하는 중요한 판결이다. 뉴욕 동부지방의 와인스타인 판사와 같은 이 판결은 CEA에 의한 상품의 광범위한 정의를 인정하고, 또한 CFTC는 가상화폐를 포함한 상품에 대한 사기를 기소할 권한이 있음을 인정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자매 기관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이 시장들을 지속적으로 규탄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보니까 이제 이거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전문가분들인데 이런 거죠. 상품 시장에서 상품임을 확인했다. 가상화폐가. 이러니까 그러면 가상화폐는 이제 증권법에 적용받지 않는 거냐. 그래서 그러면 SEC 규제 안 받아도 되니까 이제 이게 호재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아니라고 보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상품의 종류는 이 위키백과에 보시면 상품은 크게 재화 용역으로 구분되며 일반적으로 말하는 유형 상품, 이제 우리가 말하는 식품, 의료, 가전 같은 유형 상품하고 무형 상품으로 주식, 보험 등의 금융 상품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상품이 상위 개념이에요. 상품이 상위 개념이고 증권은 오히려 하위 개념입니다. 그래서 상품이 상위 개념이기 때문에 이게 상품으로 인정됐으면 증권이 아니다가 아니라는 거죠. 상품 안에 증권이 있는 거예요. 상품 안에 증권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증권법 적용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는 자매 기관들과 긴밀히 협조한다. 이 의미가 SEC랑도 이제 긴밀히 협조하겠다. 이 의미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상품으로 인정을 했다고 하니까 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서 이제 SEC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다. 이렇게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예,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짚어드리려고 이걸 이제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좋은 기사는 뭐냐면 제가 이제 진짜 호재로 보는 기사는 이거예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의장이 비트코인 존속가치 인정하고 일부 국가에서 채택 확률 높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3일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크리스토퍼 지안 카를로 의장은 비트코인이 달러를 결코 대체할 수 없다. 다만 안정적인 자국 화폐가 없는 다수의 국가에서 채택될 확률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카를로는 암호화폐가 세계 기축통화의 최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지라도 암호화폐는 여전히 존재할 가치가 있다고 CNBC와의 인터뷰를 인용해 CCN이 보도했다. 이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 이야기에 이제 100% 공감을 하는데 저는 뭐냐면 이렇게 지금 세계에서 보면 베네수엘라라든가 남미 국가들, 아르헨티나, 그리고 터키, 이란 이런 국가들이 지금 달러가 부족해서 환율로 인해서 자국 화폐들이 굉장히 이제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리고 이 나라 외에도 환율이 굉장히 이제 마지노선에 있는 나라들이 몇 개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은 이제 달러를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 안정적인, 그러니까 자기네 화폐, 자국 화폐를 오히려 인정 못하고 그런 나라들은 그냥 차라리 암호화폐를 채택해서 쓸 확률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미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이제 기사에서 계속 말씀드렸죠. 베네수엘라라든가 아르헨티나는 이런 비트코인이라든가 대시를 이용한 비즈니스들이 실제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다고 해서 이제 달러를 대체할 수 없다.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또 공감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달러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암호화폐가 달러랑 암호화폐랑 같이 쓰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보시면 카페 가시면 이렇게 원화로 메뉴판이 표현된 데들 보셨을 거예요. 3,000원, 3,500원. 그리고 원화가 아닌 이렇게 3.0, 3.0, 1.5, 3.5 이렇게 표현된 데도 보셨을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3.0이 뭐지? 하셨을 텐데 아마 곧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이게 3,000원이라는 뜻이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저도 뭐냐면 그러니까 달러로 얘기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 3달러도 쓰이고 3달러도 쓰이고 3사토시 아니면 300사토시 이런 식으로 사토시 개념으로도 쓰이고 달러 개념으로도 쓰이고 원화 개념으로도 쓰이고 우리나라 시장을 얘기한다면 원화로 3,000원을 메뉴판에 달아놓은 데들도 있고 어떤 곳은 나중에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3,000사토시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3,000사토시 그렇게 했을 때 처음에는 사람들이 뭐지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사토시 개념이면 원화로 대충 이 정도구나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냥 같이 혼용해서 쓴다는 거죠. 그러다가 암호화폐 쓰는 인구가 훨씬 많아지게 되면 오히려 이제 원화도 물론 기준은 잡아주겠지만 원화보다 암호화폐를 더 많이 활용하는 이런 단계까지도 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기사가 진짜 호재다. 호재 뉴스다. 아까 얘기했던 그 상품 선물, 그 상품으로 이제 인정한 그게 이제 호재가 아니라 이 의장이 얘기한 이게 진짜 호재 기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2018년도 10월 4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제 얼굴을 드러내놓고 이제 시황 방송을 해봤는데요. 일단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